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케이블 얘기하는 날입니다. 와이어월드, 현재 업데이트가 가장 활발한 그런 케이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집은 굉장히 이게 표시가 잘 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만든 게 제품 번호가 업버전이 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파워 케이블은 파워 케이블대로, 인터커넥터는 인터커넥터대로, 스피커 케이블은 스피커 케이블대로, 각종 디지털과 이 데이터 케이블들 각 부문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하 거의 10개 가까운 그런 라인업들에 걸쳐서 그렇게 버전업이 되어가는 그런 케이블 대군단인데, 최근에 버전 8에서 버전 10으로 새 제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시장에 보면 아직도 버전 8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 오늘 볼 이퀴녹스, 이 제품의 버전 10, 이퀴녹스 10의 인터커넥터 케이블, 이 제품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참에 와이어월드는 사운드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버전이 변화하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출 숫자를 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는 없지만, 주변의 사용자들, 지명도나 대략의 이 유통시장에서의 그 제품이 많이 보이는 빈도, 이런 걸 보면 이퀴녹스가 와이어월드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라인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퀴녹스라는 제품이 와이어월드에서 굉장히 중추 같은 제품이 되는 게 전체 라인업에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선이든 스피커 케이블이든 이퀴녹스가 있고, 이제 그 위로 가면 이클립스, 실버 이클립스, 골드 이클립스, 플래티넘 이클립스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퀴녹스 아래로 내려오면은 오아시스, 솔스티스, 루나, 스트림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딱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뒀다는 의미조차 큰 게, 바로 밑에 루나에서 요 이퀴녹스로 오면서 등급이 확 달라집니다. 케이블 안에 그 선재가 달라지고 구성 자체가 달라져서 와이어월드에 본격 진입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클립스하고 이퀴녹스도 계급을 또 선명히 나눠 놓긴 했는데, 이퀴녹스와 이클립스는 묘하게 형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다시 좀 확장시키면 이퀴녹스와 이클립스, 이 둘이 와이어월드를 대표하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퀴녹스는 버전 10이 되면서 은근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와이어월드를 사용하시거나 샘튜브에서 전에 이 와이어월드 제품 다루는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집 케이블이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선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질 않고 일찌감치 이렇게 플랫하게 만든, 소위 이걸 DNA 헬릭스 구조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매트릭스 구조라고 해야 되나? 레이어를 두고 쌓아서 만든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거로 특허를 내고 그렇게 유명한 방식이고, 그거에 추가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면 방향별로 서로 자기장이나 이런 게 영향이 다를 텐데, 딴 사람들이 그걸 꼬고 싶어서 꼬았겠냐? 어느 방향에서 똑같은 영향을 받게 꼬아놓은 건데, 그렇게 플랫하게 만들면 그 방향에 따른 간섭이 다르지 않냐? 그거를 또 해결한 방식이 그 플랫하게 배치한 도체를 둘러싼, 이걸 컴포질 렉스라고 그래요. 이 인슐레이팅, 와이어월드 특유의 인슐레이팅 방식. 그렇게 해서 타사와도 차별화가 되고, 이렇게 만든 구조의 장점이 발휘되는 그런 케이블을 창안한 게 그게 와이어월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전 10까지 계속 진화를 시켜온 거예요. 바깥쪽 양쪽에 핫선을 두고 가운데 8줄의 마이너스를 둔 그런 독특한 3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4개 층으로 돼 있던 구조를 쿼드로 DNA 헬릭스 구조라고 하고, 새로 생긴 이 3층 구조를 트라이 DNA 헬릭스 구조라고 합니다. 가닥수와 도체는 똑같아요. 다만 와이어월드 사운드의 어떤 핵심 같은 부분이 이 선재에 있죠. 일찌감치 OCC 선재를 쓰고 있습니다. 오노 컨티뉴어스 캐스트. 오노 박사의 그 분자 구조가 선재가 길게 압출을 해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게 만든, 이 케이블 히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개발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널리 쓰이는 방식인데, 각사마다 또 어떤 재질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OCC 선재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퀴녹스는 그 중에 OCC7N 카퍼를 씁니다. 99.99999 카퍼, 동선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아까 말한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트라이 DNA 헬릭스 구조.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각 다발, 4개씩 들어있는 그 다발을 스트랜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다발의 조합을 그걸 컨덕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총 16개의 스트랜드, 위아래 4개, 가운데 이제 8개가 된 그런 총 16개의 스트랜드, 그 선 다발들이 지나가고, 그런 각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3개의 컨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버전 10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눈에 띄는 거 하나는, 타사는 그렇게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와이어월드는 RCA하고 XLR, 요 언밸런스하고 밸런스 선, 요 두 선의 품질을 균일하게 하려는 노력이 은근히 눈에 띄입니다. 선재 두께가 달라요. RCA 쪽이 조금 굵은 21 게이지를 쓰고, XLR 쪽 그 밸런스 케이블은 조금 가는 24 게이지를 씁니다. 그게 특이하죠. 그렇게 해서 밸런스, 언밸런스, XLR과 RCA 이 둘의 밸런스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와이어월드는 이 단자 마감 방식이나 재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하고 있는데 밸런스, 언밸런스가 또 재질이 약간 달라요. 언밸런스, 그 RCA 플러그는 단자 심이 은도금 OFC를 쓰는데 밸런스는 은도금한 건 똑같은데 안쪽이 동합금을 씁니다. 이것도 묘한, 하려면 똑같이 해도 되는데 뭔가 이 밸런스, 언밸런스 간에 거의 균일하게 맞추려는 뭐 그런 노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단자도 상당히 세심하게 만들었습니다. XLR은 이제 안쪽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RC 보면은 단자에다가 실리콘 링을 끼운 다음에 그 위에다 은 튜브를, 실버 튜브를 끼운, 얼핏 보면 예전 후르텍 단자 느낌이 좀 나는데 소재나 이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그냥 깔끔하게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전체가 이런 PVC 튜브로 그렇게 마감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새 제품 이퀴녹스 10으로 연결된 소리를 먼저 들어봐야죠. 수입사 얘기에서 스피커 케이블도 똑같은 이퀴녹스 10 스피커 케이블로 그렇게 연결해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s a place of movie scenes, noise is always loud. There are sirens all around, and the streets are mean. If I can make it here, I can make it anywhere. That's what they say. So my name on marquees found down on Broadway. Even if it ain't all it seems, I got a pocket full of dreams, baby. I'm from New York, concrete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s nothing you can't do. Now you're in New York. These streets will make you feel brand new. Big lights will inspire you. Hear it for
네, 소리가 좀 느껴지시나요? 와이어월드가 제품의 그 반경도 넓지만 그 사용자 그룹도 꽤 넓습니다. 자, 끝에 보면 이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런 플래티넘 이클립스 이런 거 쓰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데, 역시 다시 얘기지만 제일 층이 넓은 게 이퀴녹스, 이클립스 요 구간, 이쪽 사용자들 굉장히 두텁습니다. 제가 전에 이 이퀴녹스의 이전 버전 스피커 케이블 버전 8을 잠깐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스피커 케이블을 쓰고 있었는데 이 케이블을 꽂아 보고서 어떤 면에는 이 케이블 소리가 좀 더 좋아서 이 수입사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시청 시스템에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월드 이퀴녹스라는 케이블의 어떤 특징은 그 가격 등급에 비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소리를 내줍니다. 지금 이 이퀴녹스 10도 소비자 가격이 40만 원 정도의 케이블인데, 그 정도의 인터커넥터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몇 가지가 제한이 돼요. 그보다 상급 제품에 비해서 제한되는 것도 있지만, 그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케이블들에서는 몇 가지가 좀 미흡한 게 어느 브랜드에서나 비슷한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다이나믹스가 좀 부족하다거나 대역이 넓게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게,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릴 때는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좀 덜한 게 오히려 해상도는 어떻게든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쥐어짜서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대역과 이런 다이나믹스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음원의 그 규모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역시 이 가격대에서는 좀 달성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가격적 한계가 좀 있어요. 이퀴녹스를 스피커 케이블과 이 인터커넥터를 제가 참 여러 사람한테 추천해왔던 이유는 일단 그게 돼요.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퀴녹스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는 음악을 듣는 폭이 되게 넓어지는, 결국은 또 그래서 그보다 상위 케이블로 옮겨가게 돼 있는데, 큰 비용을 안 들이고서 음원에는 대부분의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그게 흔치 않은 등급의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일단 저음이 쭉 깔리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냥 흔히 그냥 막연히 말하는 굵은 케이블들 있잖아요. 다발도 많고 선제 게이지 숫자가 낮아서 굉장히 굵은 케이블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블 느낌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거를 이 OCC 방식으로 한, 그리고 순도가 높은 OCC 7N 동선으로 그렇게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선의 느낌을 여기까지가 동선이 낼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이다 이런 느낌이 좀 나게, 여기서 이제 바로 위로 이클립스로 올라가면 선제 두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RCA가 21게이지, XLR이 24게이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3게이지씩 줄어요. 그래서 18게이지, 21게이지로 그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클립스가 되면 또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소리의 밀도감이나 다이나믹스가 좀 더 증가하죠. 여하튼 그런 이 저음에 대한 기여, 그다음에 다이나믹스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오디오 케이블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규모가 있는 소리가 나온다는 게 일단 이퀴녹스 가장 큰 장점이고, 그 정도만 나오면 그보다 좀 상위 제품의 중고를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퀴녹스는 고음의 투명도가 베이스 대역의 넓이나 다이나믹스만큼 상당히 순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역이 막 쨍하고 이런 정도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질감이나 이렇게 세부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바란다면, 가격을 넘어서서 조금 더 바란다면 투명감이나 공기감이 도는 느낌 있죠. 거기까지 나오면 이제 케이블은 굳이 그 이상이 필요 없을 그 정도 등급까지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뛰어난, 그리고 버전업이 계속 촘촘하게 되어가고 있는, 전 버전과도 다르고 상하 제품하고의 간격도 다르게 만든, 하지만 아래 제품에서 훌쩍 점프를 한 본격적인 와이어월드에 진입하는 그 단계에 있는 새 버전 이퀴녹스 10을 같이 좀 들어보면서 이퀴녹스의 등급의 위치, 사운드의 특징, 품질 이런 걸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스피커 케이블, 파워 케이블 혹은 다른 와이어월드 제품을 또 곧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